2011년 개발을 마친 국산 헐마운트 소나. 고난도 기술이 용접된 세계 최고 수준의 능동형 소나로 2012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한 정부 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로 선정된 명품 방산장비다. 차기 호위함 인천함에 탑재돼 21세기 우리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는 헐마운트 소나. 1980년대 중반부터 축적해온 기술로 선진국의 높은 기술 장벽을 뛰어넘은 개발 과정과 놀라운 결과를 확인했던 시험평가에 이르기까지 우리 해역을 지키는 잠수함 사냥꾼 국산 헐마운트 소나 개발사를 알아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남희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한국형 헐마운트 소나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국가연 진해연구소에서 근무하시며 헐마운트 소나를 비롯해서 다양한 음탐체계 개발을 이끌어 오신 오원천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원천입니다. 해군본부 시험평가처장으로 근무하시며 국산 헐마운트 소나의 시험평가를 주관하신 한창수 대령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창수입니다. STX 엔진에 근무하시며 국산 헐마운트 소나의 음향 센서 개발을 주도해 오신 한화시스템의 한상규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상규입니다. 오 박사님, 능동형 소나에 대한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좀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주로 어떤 국가들이 기술 발전을 좀 주로 이끌어왔고요. 독자 개발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어느 국가가 있습니까? 예, 지금 기본적으로 미국의 같이 선진국만이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데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으로 가면 이제 영국, 프랑스, 그다음 독일 뭐 이 정도, 네덜란드나 노르웨이도 좀 속하지만 그런 유럽 국가들과 공산권에서는 러시아가 소나 기술에 관련된 그런 기술 가지고 있고 중국은 주로 이제 프랑스나 이런 장비를 도입해 쓰다가 자체 개발을 했고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기술들은 가지고 있는데 나라의 정책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미국 그 소나 장비를 도입해서 국산화 개발하고 개량해서 쓰는 그런 형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미국과 유럽, 러시아, 그리고 일본, 중국 이 정도 나라들이 이제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예. 예. 결국 지금 말씀 들어보면 한 7개에서 8개 국가들이 독자 개발을 해서 이제 기술을 이끌어 온 거로 이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우리 사정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개발 착수할 당시 이 헐마운트 소나 개발에 필요한 국내 기술 기반은 기반적으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고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각각의 분야별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데 먼저 한상규 박사께서 시작을 좀 해주시죠. 이 헐마운트 소나를 구성하는 장비는 이제 그 신호 처리 장치 그리고 이제 이런 운용자 콘솔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고출력 전원을 공급해주는 센서의 전원을 공급해주는 고출력 송신기 그리고 센서 그리고 소나 돔이 있습니다. 예. 그 당시 개발 당시만 해도 절충 교육을 해서 센서하고 고출력 송신기 정도 제조 생산할 수 있었고 센서는 이제 정비용 부분에 대해서 국산화해서 해군에 공급하는 수준이었는데 소나돔 관련해서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제조도 군에서 안 하고 그래서 뭐 그 관련된 기술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출력 송신기에 대해서도 사실 그렇게 뭐 기술이 제조나 이런 걸 갖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요. 이 소나도와 고출력 송신기 부분이야 국내 그 기반이 약한 거는 이제 시장도 없고 해가지고 아마 기술보다는 축적이 좀 늦어졌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 초기에 여러 그 해외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그 소나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많은 뭐 금액을 많이 요구했고 국내 개발을 못할 거라 이렇게 좀 많이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촉을 해보면은 뭐 터무니없는 가격을 갖다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우리나라가 이제 센서를 갖다 헐마운트 소나를 갖다가 설계해서 제작하고 이렇게 군에
전력화하는 기술에 대한 뭐 100% 자신은 없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부한 기술은 좀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를 가면서 이게 그 국내 기술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기본만 축적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한 박사님께서는 센서나 소나돔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어떤 약간 좀 모자라는 미흡한 어떤 기술 기반 수준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 박사님 또 어떻게 우리가 또 이 부분을 볼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그 센서, 돔, 그다음 뭐 송수신기, 그다음 신호 처리기 뭐 이런 관련된 기술들이 필요한데요. 한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은 물 속에 들어있는 센서, 소나돔 관련된 기술이고 함내에 그 장비들이 있습니다. 송신기, 수신기, 그다음 신호 처리하는 장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타스하고 항만 감시 체계를 개발하면서 한 100여 개의 컴퓨터를 병렬 처리하는 그런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고속 컴퓨팅하는 그런 기술들은 국내가 이제 어느 정도 산업 기반이 올라와서 소나 체계의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전자장비를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탐지하는 필터링하는 기술이라든가 그 분석에서 그 식별하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은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그 해역에 나가서 잠수함을 표적으로 놓고 수상함에서 음파를 방사해서 그 수신되는 신호를 갖고 음파가 전달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굴절 현상이라든가 산란, 그리고 해저면과 해수면에서 반사되는 특성, 그리고 잠수함에서 반사되는 특성들. 잠수함이 보면 우리가 보면 실린더 타입으로 길쭉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잠수함이 옆면을 볼 때는 굉장히 반사가 잘 되는데 약간 한 10도 이상 들어가면 그 한 10분의 1 정도 반사되는 양이 줄어든다. 그래서 그런 반사 특성들도 다 측정을 해서 이론적으로 나와 있지만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런 실제 바다에 나가서 액티브 소나의 신호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처리해보던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가 개발할 때 부족한 점이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헐마운트 소나의 시험 평가 내용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한대령님, 이 시험 평가의 이제 방법과 범위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많아서 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헐마운트 소나를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은 우선 당시 2006년도에 우리 방위사업청이 이제 개청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방위사업 관리 규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여러 가지가 많이 변동이 있었지만 과거와 달라진 것이 그전에는 해군 무기 체계는 해군 본부 주관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수행해 오던 체제에서 이제는 방위사업청이 사업을 관리하는 주체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누가 무엇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까지 굉장히 혼란을 많이 갖고 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발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시험 평가 방법이나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우선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장교들이나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모집하고 그다음에 우리 개발자들도 같이 모여서 어떻게 시험 평가를 할 것인가 하는 걸 가지고 토의를 했지만 뚜렷한 방법이나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도 굉장히 많았죠. 그냥 지금 같으면 굉장히 쉬워요. 지금은 이런 새로운 연구개발 체계가 시작되면 이미 사전부터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시험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는 아니면 전문 용역 기관에 이런 거 연구 용역을 통해서 시험 평가 절차나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다 준비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지만 초창기다 보니까 이런 준비가 전혀 없이 오직 연구 개발에만 사실 치중을 해왔던 거죠. 두 번째는 운용 시험 평가를 이제 하라고 하는데 운용 시험 평가는 실제로 이 소나가 원래는 함정에 탑재된 상태에서 시험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개발되고 있는 함정이 아직 건조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방위사업청에서는 그러면 함정이 개발되지 않았더라도 유사한 환경에서 우선 해야 되겠다 하기를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부담을 우리가 안고 있었던 부분이
이것이 만약에 운영 시험 평가를 우리가 잘못해서 완전하지도 않은데 통과를 했습니다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규격화해서 양산을 해버립니다. 규격화라는 것은 우리는 대량 생산하기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것을 체계화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수정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되어버립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또는 사업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간을 당길 수 있고 효율적으로 되지만 우리 시험평가자 입장에서는 완전한 조건이 아닌 상태에서 완전한 검증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죠. 그렇지만 그 큰 차원에서 보면은 어쩐지 우리는 저비용 고효율로 가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해보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방법을 우리가 쭉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3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해역별 환경 특성이 다 다릅니다. 동해, 서해, 남해가 우리는 그냥 똑같은 바다인 것 같은데 환경이 전혀 달라요. 동해, 서해, 남해. 그래서 이 동해, 서해, 남해 3군데 다 우리는 가서 시험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4계절마다 또 수중 환경이 또 다릅니다. 수온도 달라지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4계절 시험평가를 또 거쳐야 되겠다. 세 번째는 이 소나가 지금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잠수함을 탐지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잠수함이 반드시 물 밑에 고정된 수심에 있는 건 아니죠. 때로는 부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해저에 착저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수심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수심별로 다 측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반드시 어뢰 탐지 성능을 그리고 어뢰 경보 기능이 제대로 되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되겠다고 요구를 했었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계시는 오 박사님이 거의 뭐 문 열고 나가실 정도로 도저히 이 2달 만에 이건 다 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간신히 5년 정도 간신히 지금 연구개발 어려운 단계에서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산도 없고 그다음에 기간도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잘못 이 계획을 한번 수립했다가 중간에 잠수함이 지원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날씨가 나빠서 아니면 지원 전력이 지원되지 않아서 기간이 연장되면은 결국은 이 사업은 실패와 가까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그 오 박사님을 포함해서 시험평가처장이 헐마운트 소나 개발팀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과도한 것을 요구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로 우리 연구하는 팀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시험하고 있는 그 선박이 소형이었어요. 개발한 소나를 싣고 다니는데 간신히 싣고 다니죠. 예. 그래서 그 배는 뭐 전투함처럼 멀리 가지도 못해요. 속력도 약해서. 기껏해 연안에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선박도 작죠. 그다음에 이제 처음 만든 헐마운트 소나죠. 자칫 잘못 갖고 다니다가 손상이라도 입으면 더 이상 이제 회복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어뢰까지 쏘자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런 예산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뢰는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그 여러 가지 이견을 가지고서 하여간 제가 기억으로 한 2달 정도 싸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수행을 다 했습니다만 굉장히 이런 방법과 절차가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 2개월 동안의 그런 어떤 고통을 지금 잠깐 뭐 한 1, 2분 사이 이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새롭게 이제 방사청이 또 개청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지침들이 또 세부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이에 따르는 또 어려움이라고 지금 이제 읽혀지는데요. 원춘 박사님, 이제 우리 헐마운트 소나 개발을 위해서 이제 또 구체적으로 ROC가 또 필요하거든요. 예. 이제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이전에 이 그 타스 개발사 과정 듣는 과정에서 이 ROC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네. 이야기를 이전 프로그램에서 좀 다뤄봤는데요. 이 헐마운트 소나 ROC 작성할 때 어떻게 어려움은 좀 없었나요? 그 작전하는 해역, 동해, 서해, 남해에서 원하는 건 탐지거리입니다. 이 장비가 얼만큼 이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지 탐지거리가 아주 심플하거든요. 명쾌합니다. 군 입장에서 보면. 근데 운용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면 이 장비는 그대로 변함이 없는데 이 장비가 동해
동해하고 서해하고 남해 갔을 때 장비 성능 차이가 한 10배 정도 나면 우리가 어디 기준에 맞춰서 시험 평가를 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비만의 성능을 우리는 시험 평가를 하면 그걸 가지고 장비가 각 해역에서 음파가 전달되고 표적에 반사돼 들어오는 그런 그 수치를 알면 탐지거리가 계산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각 해역마다 계절마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한데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장비만의 성능을 가지고 ROC를 정하자는 그런 엔지니어 입장이고 군은 그 명쾌하게 탐지거리 얼만큼 잡을 수 있어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군이 요구하는 성능은 공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전술적인 성능입니다. 택티컬 퍼포먼스라 그래서 장비의 성능과 운영되는 환경이 서로 섞여서 두 가지가 포함된 성능입니다. 그건 군이 운영하는 작전 성능이지 장비 성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탔을 때 굉장히 이제 많이 그 싸운 경험도 있고 그 에피소드도 있고 우리가 해군이 또 그 장비를 이제 개발하려 그러면 합동참모본부에 가서 그 육군이나 공군을 이해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려 그러면 해군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장비만의 성능을 고집해 가지고는 공군이나 육군을 이해시킬 수가 없어서 그때는 할 수 없이 우리가 탐지거리를 가지고 타스는 했습니다. 단 우리가 그 시험 평가 조건을 걸었죠. 동해 뭐 파도는 어느 정도 칠 때, 바람은 얼마 정도 불 때 뭐 이런 거 다 해서 이제 저희 시험 표적의 크기는 어느 정도 이런 거 다 해서 이제 시험 평가를 해서 탐지거리를 시험을 했는데 헐마운트 소나 때는 그 장비만의 성능으로 하자고 우리가 군에다 제안을 했더니 이 장비만의 성능으로 해야 되는 게 맞겠다 해서 그래서 장비만의 성능으로 ROC를 정해서 좀 쉽게 저희가 성능을 ROC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손자병법 구지편. 예로부터 서로 적대시해온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고 하자 강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큰 바람이 불어 배가 뒤집히려 한다면 오나라 사람이나 월나라 사람은 평소에 적개심을 잊고 서로 왼손 오른손이 되어 필사적으로 도울 것이다. 5월 동주,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이 함께 탄 배. 목적이 같다면 입장의 차이는 사라지고 오직 협력만 남는다. 최고의 성능을 요구하는 해군, 그 요구를 실현해야 하는 국방과학연구소, 이윤을 포기할 수 없는 기업. 때로는 입장이 다르거나 심지어 정반대일 때도 있지만 그 차이를 하나의 힘으로 뭉쳐내는 위대한 5월 동주. 입장의 차이를 넘어 모두가 굳건히 지켜온 절대 목표. 우리의 바다는 우리 소나로 지킨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 오늘은 헐마운트 소나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앞서 이제 타스 개발에 비하면 이 기술 수준도 좋아지고요, 환경도 굉장히 좀 좋아졌거든요. 근데 첫 번째 능동 개발 소나 개발이라서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좀 심리적으로 좀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느 지점에서 가장 좀 부담스러웠습니까? 저희 이제 연구 개발자들이 어느 정도 기술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군은 야전에서 그 장비를 쓰려고 그러면 굉장히 가혹한 환경에서 쓰거든요. 예. 그리고 그것이 오랫동안 장비가 고장이 나지 않고 내구도를 갖고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이 기술로 물건을 만들어서 군에 배치를 했을 때 장비가 오랫동안 성능도 무조건 만족을 해야 되지만 성능과 더불어 내구도를 갖고 안정성 있게 장비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데 대한 의구심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험 개발은 못하지만 응용 연구 개발 단계에서 그런
핵심 부품들을 좀 만들어서 기술들을 좀 했는데 그래도 저희 연구원들이 체계개발 들어가서는 좀 확신이 없이 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제 홀마운트 소나의 체계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파트별로 또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죠. 예. 어떠셨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크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부분들은 나눌 수 있는데 그 신호 처리를 하든가 이런 것을 전시하고 하는 그런 기술들은 컴퓨팅 기술들이 받쳐주고 소프트웨어들은 수정 보완이 쉽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제 수정 보완을 쉽게 할 수 있어서 이제 소프트웨어하고 기술들을 함대 장비를 개발하는 팀들은 좀 부담이 덜었는데 장비 탐지가 안 되는 문제에 대한 확신은 좀 있었지만 하드웨어를 센서나 송수신기를 개발하거나 소나 등을 개발한 하드웨어 개발팀은 굉장히 부담이 컸죠. 왜냐하면 하드웨어는 개발해서 성능이 안 나오면 그 하드웨어를 수정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그것이 만약 예를 들어서 센서가 이제 개발하다가 그 내고도가 안 나와서 수정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배에 설치된 센서를 이제 띄어내서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소나돔이나 센서 같은 경우에는 그 배를 도크에 올려서 거기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예. 예, 그러셨군요. 이제부터 이제 선행 개발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예, 선행 시제품 개발은 좀 잘 진행되었는지 궁금한데요. 한상규 박사님, 특히 이제 음향 센서 팀에서 이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종적인 국내 기술로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는 뭐 엄청난 그 정신적인 압박부터 해가지고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있고요. 했는데 그걸 갖다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센서나 이런 거는 그 개발하면서 고생은 뭐 아까 말씀하신 320개 정 센서가 개별로 구동하고 그걸 갖다 시험하고 하려면 수조에서 하나씩 다 시험을 하고 또 센서 배열 단위로 시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하다 보니까 이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센서 하나가 한 7kg 정도 되고 케이블이 있고 이게 배열 구중으로 가면 2톤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소나돔도 한 2, 3톤 정도 되고요. 그런 아주 큰 구조물을 가지고 시험을 하려고 하면은 준비하는 데만도 한 2, 3일 걸리고요. 그러면 또 이 무거운 걸 막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이 연구원들이 그 소프트웨어 같이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뭐 육체적인 고생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자 그런 연구원들의 고생 덕분에 아마 이 홀마운트 소나가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늘 이제 외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고생도 이제 쉽게 얘기를 하겠지만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가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 또 그 뒤에는 어떤 책임감들 때문에 굉장히 좀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요. 오 박사님 어떠셨습니까? 예, 저희들은 이제 업체하고 이제 국가연하고 조금 이제 위치가 다른 게 예. 국가연은 설계를 하고 개발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거든요. 업체는 국가연이 설계한 것을 잘 만들면 이제 그 임무를 다하는 건데 국가연은 설계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되고 업체가 만들어진 물건이 제대로 성능이 나오는지를 검증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압박감들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소나 센서와 소나돔과 송신기 세 가지 분야가 핫 이슈가 됐었습니다. 저희들 국가연 내에 개발 팀들이 모여서 토의할 때 어떤 그 분들은 그걸 왜 못하냐 외국에서 1950년 60년대 했던 기술인데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실무 책임을 그 분야를 지는 연구원은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업체가 자기가 설계한 것을 제대로 다 품질이 나오도록 만들어 줄 건지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토론들을 많이 하고 하다가 저희가 그러면 협력도 하고 국내 개발도 하는 방안으로 한번 추진해 보자. 두 트랙으로 이제 간 것이죠. 그래서 소나 센서하고 저희들 그 송수신기를 이제 외국 회사하고 협력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소나 센서는 다행히도 외국사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그 금액과 수준으로 그 협력이 가능한 범위에 들어왔고요. 송신기는 외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예산 범위를 굉장히 넘어서 요구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이거 기술 한번 죽으면 그 다음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그래도
그 군도 그렇고 우리 국가에 내에 있는 연구원이나 업체 모든 멤버들이 한번 해보자는 그런 의지가 좀 있고 한 도전 정신도 있고 해서 그때 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그 어려운 점이 많은데 연구개발이 늘 그런 거여서 간혹 하면서 이제 실수를 하든지 실패를 하더라도 좀 국가적으로 그것을 좀 인정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좀 다시 한번 기회도 주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제 주셨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해군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앞서서 이제 주 프로그램 진행할 때도 연구 개발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주고 어떤 완성품의 어떤 밀도를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시간적인 부분들인데 바로 이제 그러한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이 또 이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해온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박사님, 이제 이 소나돔을 이제 독자 개발하는데도 또 어려움이 굉장히 좀 많았다고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소나돔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앞서 이제 시간에 쭉 나오는데 소나돔이 어떤 것인지 좀 개념적인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소나돔이 이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소나를 이제 ROC를 정할 때 지금 세계 수준 동등 이상으로 정하고. 특히 국내에서 구축하면서 운영되는 독일제 소나보다는 성능이 좋아야 되겠다. 탐지거리가 길어야 되겠다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주파수를 독일 소나보다 주파수 조금 낮춰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나 돔이 이제 커집니다. 센서도 커지고. 그래서 그 소나 돔이 이제 커져서 조선소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 4,000톤, 5,000톤 되는 구축함에 들어가는 소나 돔보다 한 2,000톤 되는 배에 들어간 소나돔이 더 크니까 그 돔이 결국 하부에 이제 붙어 있을 때는 배가 갈 때 여러 가지 조파 저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저항이 있어서 배가 속력이 제대로 안 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해군에다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께서 이거 한번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라 하고 저희들 지시를 하셔서 저희들은 이거 달아야 되겠고 이미 디자인은 다 돼가지고 지금 그 운용 주파수란 것이 탐지거리와 성능의 그 지배적인 함수이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나돔을 줄이면 그 역할들을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시뮬레이션에서 계산적으로 그런 정도의 소나돔을 한 밑에 붙였을 때 조파장이란 거 이렇게 해서 함 속력에 영향을 안 미친다. 그 또 계산만 가지고는 또 못 믿으니까 그 모형을 좀 만들어서 저희가 운동수조에서 그걸 테스팅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소나돔을 달았을 때 배의 속력이라든가 이런 데 전혀 영향을 안 주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제 입증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갈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몇 개월을 까먹은 것이죠. 개발 기간을. 가뜩이나 짧은 개발 기간 동안에 그거 설득하느라 뭐 부가적인 업무를 연구원들이 하면서 고생들은 했는데 뭐 당연히 저는 그 과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는 미리 좀 준비를 해서 그걸 다 개발하기 전에 다 디자인하고 시뮬레이션해서 조선소에 제시를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저희들 그럴 단계는 아니어서 그래서 그런 기간을 까먹으면서 개발 기간이 줄어서 연구원들이 이제 밤샘을 하고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그밖에 이제 개발 시제에서 이제 기억할 만한 사안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박사님 좀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지금 계속 말씀하셨듯이 헐마드 소나를 이루는 모든 구성품을 갖다 그 국산으로 그러니까 국내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초도 함정에 들어갔는데 딱 한 가지가 그 초도 함정에는 국내 개발 안 된 게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음향 배풀이라고 해가지고 그 소나돔 내에서 장착이 돼가지고 함에서 오는 진동 소음을 갖다 막아주고 또 소나돔 내부에서 음파가 들어오면 반사되는 뒤에서 또 프로펠러 들어가는 막아주는 이 배풀이라는 게 음향 배풀이라고 해가지고 두께가 10cm 정도 되는 고무 재질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런 재료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거는 그 초도 함정에 해외에서 도입해가지고 그 장착이 돼 있고요. 예, 그런 걸 이제 그 이유는 뭐 해외에서 계속 사오는 것도 있고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또 그 회사가 또 해외 업체도 좀 도산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개발할 때 했던 것 이런 그 재료에 대한 특성하고 구조적인 특성을 다 파악하고 역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국내에서 한 1년 넘게 이제 그런 스타디를 해가지고 이 음향 배풀 갖다 국내 기술을 개발하게 됐는데 이 음향 배풀이 주파수라든지 온도, 압력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음파를 흡수도 해야 되고 차음도 해야 되는데 그 특성들이 많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능을 갖다 입증하기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시편을 만들어가지고 펄스튜브 시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조 시험 이런 걸 거쳐가지고 두 번째 함정부터는 국내 개발된 게 지금 장착이 돼가지고 현재는 지금 헐마우스선에 들어간 모든 그 구성품이 다 국내 기술로 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시험 평가의 방법과 범위를 정하느라 이제 고생하신 이야기 좀 쭉 들었는데요. 한드령님, 실제 이제 헐마운트 소나의 시험 평가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결과가 더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됐나요? 예,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최초 우리 해군에서 요구했던 3개 해역 4계절 시험을 1, 2단계를 거쳐서 완전히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예. 우여곡절도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당시 운용 시험 평가는 그 당시 저희들이 크게 3가지 항목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이제 작전 운용 성능, 두 번째는 군 운용 적합성, 세 번째는 전력화 지원 요소 이렇게 크게 3가지 항목으로 나누고 나머지 이 3가지 항목들을 가지고서 한 60개 이상의 또 세부 항목으로 또 전개를 또 시켰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전 운용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ROC입니다. ROC를 제대로 이제 만족을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인데 주로 이제 송신 출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주파수 운용하는 그것이 적절한가 아니면 연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 연동이라 그러면 마치 뭐 자기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소나가 사실은 이 정보를 나중에 전투 체계의 정보를 또 줘야 돼요. 예. 또 전투 체계로부터 또 정보를 받아야 돼요. 그 서로 주고받는 이 정보 때로는 이 소나가 나중에 대잠 무기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대잠 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연동 기능들이 제대로 되는가 이제 거기까지 다 확인하는 절차고요. 특히 이제 주파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주파수가 하나 있다고 우리 생각이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주파수 모두 아주 다양합니다. 방향에 따라서 그다음에 출력에 따라서 다양한 그 주파수 모드가 또 있습니다. 또 그것을 전체 다 만족을 시키고 있는가 굉장히 그 주제는 제목은 하나지만 사실 들어가면은 아주 디테일한 게 굉장히 그 복잡한 그런 것들이 많이 갖고 있고요. 두 번째 그 군운용 적합성은 한마디로 이 소나가 탐지를 얼마나 하는가, 의뢰를 어떻게 경보할 수 있는가. 아무리 출력이 좋고 수신 감도가 좋아도 실제로 우리 군 입장에서는 얘가 의뢰를 탐지하지 못할 것 같으면 너무 또 가까운 거리에서 탐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군 운용 적합성, 이런 경보 기능 이런 것들을 주로 보고요. 마지막에 전력화 지원 요소라는 것은 주로 우리가 한번 우리가 개발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운용자들이 계속 이제 정비도 해서 써야 되고 그다음에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리 부속을 또 바꿔줘야 되고 이런 군수 지원 문제가 또 따르게 됩니다. 자, 이 3가지 영역을 가지고 주로 시험을 많이 했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중에 제가 기억에 가장 남는 것은 바로 의뢰 탐지 거리하고 경보 기능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잠수함을 가지고 대부분 다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의뢰 경보 기능은 굉장히 그 당시 우리한테 중요한 이슈였죠. 의뢰 경보 기능이 만약에 최소 거리 이상으로 확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경보를 울려도 이 배가 회피를 할 수 없죠. 대항 무기를 어떻게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거리 이상 넘어서 우리가 경보를 받아야만이 내가 피하거나 아니면 회피하는 무기를 쓸 수 있는데 그게 너무 가까워졌을 때는 경보 기능이 없다고 우리가 이해하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중에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도 실제로 우리가 의뢰를 사용해서 실제로 경보 기능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피할 수 있겠다. 특히 우리가 새로 이 개발된 소나가 우리가 강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액티브 모드를 쓰면서도 패시브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만 정확하게 확인되면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겠다. 지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신 감도나 출력은 이미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기계적으로 이미. 물론 해상 상태에 따라서 아니면 해양 환경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나머지는 다 확인됐지만 이 부분이 반드시 확인해야 됐다는 거. 이런 부분을 사실은 우리 그
오 박사님도 계시지만 굉장히 사실 부담스러워했죠. 해양 조건이 나쁠 때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가 어려운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고서 성공하고 나니까 굉장히 오히려 개발자들이 더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아주 그냥 몇 가지 정도 하겠거니 했더니 항목 자체가 한 60개 정도 항목이 있더니 굉장히 좀 세밀하게 좀 진행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수중무기 체계나 탐지 장비는 이제 시험 평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요. 굉장히 이제 많고 복잡합니다. 우선 이제 헐마운트 소나의 운영 시험 평가가 어떻게 지금 진행됐는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특히 이제 선진국 소나와 이제 비교를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예. 첫 번째 우리가 전문 인력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소나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소나 운용자만 이렇게 참가하면 된다.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소나와 관련된 하행과 장교, 잠수함 장교, 통신 장교, 그다음에 각종 후속 군수는 군수 장교, 하여간 각종 기능별로 여러 다양한 장교들이 다 이제 전문가들을 이제 우선 모으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해역별로 각 함대 1, 2, 3함대 각 해역마다 또 대잠 환경이 특성이 다 다릅니다. 예. 거기서 대잠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교육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한 16명 정도를 우리가 선발을 했죠. 두 번째는 이제 지원 전력의 문제였는데요. 지원 전력은 규모로 따지면 1개 전투전대급이 나중에 돼요. 이게 제일 첫 번째는 잠수함이 필요했죠. 항상 우리가 탐지 성능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잠수함이 나오게 되면 또 반드시 따르는 것이 바로 잠수함 모함이 또 따라와 줘야 돼요. 잠수함 시험하다가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잠수함 모함이 또 구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잠수함 혼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그 지원해주는 모함이 같이 따라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려웠던 문제는 어뢰였습니다.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습니다. 어뢰 그냥 쏘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어뢰는 우리가 전투용 어뢰가 아니고 훈련용 어뢰죠. 그러니까 어뢰 앞부분에 폭약이 들어있지 않고 그 부분은 비우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뢰를 찾으려고 이제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잠수함 부대에서 1년에 몇 번씩 어뢰 발사 훈련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았죠. 예. 그래서 그러면 어뢰 발사 훈련할 때 우리하고 같이 하자. 우리가 따로 지금 그걸 살 예산도 없고 하니까 당신들을 훈련할 때 우리가 맞춰줄 테니까 우리하고 날짜를 같이 좀 잡아서 우리 있는 구역에서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의뢰를 너도 발사 훈련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탐지 성능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간신히 이제 부탁을 해서 나중에 이 의뢰를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의뢰를 구하고요. 그 다음엔 또 이런 그 여러 가지 지원 세력이 나오게 되면은 이 모든 세력을 또 지휘할 DDH급 그 지휘함이 필요합니다. 예. 시험 선박도 나오죠. 이런 잠수함도 나오죠. 그다음 또 의뢰를 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나오죠. 나중에 심지어는 의뢰를 회수해야 될 팀이 또 있습니다. 의뢰가 그냥 계속 있는 거 제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또 부상을 해요. 워낙 고가기 때문에 또 이 회수해야 될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우리 시험 구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속정 편대라든지 심지어는 저희들이 헬기까지 준비를 시켜요. 유사시에는 그 헬기를 운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의뢰 발사 훈련하면서 실제로 유실된 경우도 많아요. 회수가 되지 않고 일본까지 떠내려간 적도 있는데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니까 헬기까지 나중에 준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한번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한번 시험하러 나가려고 그러면 사전회의를 3번, 4번 해야 됩니다. 모여가지고 사전회의하고 때로는 이제 모컵도 하는 거죠. 왜? 한번 해상에 나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서로 이야기할 거리가 안 됩니다.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그다음부터 통신기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전 계획된 대로 최소한의 시간에 빠른 시간에 마치는 방법은 미리 리허설을 다 해보는 거죠. 그래서 훈련장에 전부 모여서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뭐하고 이거 수많은 훈련을 하게 됩니다. 훈련을 하고서 주어진 시간 30분 또는 1시간 이내 이런 모든 걸 마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시험을 여러 군데 그리고 계절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탐지 거리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탐지 거리가 달라지니까 기준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지금 DDH에서 쓰고 있는 DSQS 이것을 일단 기준으로 하자. 그래서 항상 DSQS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 개발자들이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가졌습니다. 아, 괜히 저거보다 우리가 탐지거리가 짧으면 이상하게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꼈는데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성능 비교 평가가 오히려 개발자들 그다음에 운용자들한테 오히려 그 신뢰감을 나중에 이제 주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성능 비교 시험 평가가 오히려 우리한테는 더 좋았던 결과를 나중에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도 운용자들 이야기에 의하면은 독일산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탐지거리가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그 신뢰도도 더 높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런 시험평가 계획을 했을 때는 저 역시 2달 만에 또는 뭐 이게 이 기간 내에 가능할까, 너무 무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 종료회의 하면서 우리가 이제 개발자들하고 다 이야기, 명품인 것 같습니다 하고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는 오히려 굉장히 그 가슴 뿌듯했던 그런 기억이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10월달 그 부산 백스코에서 우리가 그 방탄 전시회를 했었는데 제가 국방과학연구소 그 전시 부스를 갔었죠. 가니까 맨 앞에 지금 개발된 헐 마운트 소나 모형을 이제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발에 참가한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가슴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 당시 이제 시험평가 처장을 맡으시면서 이제 전체 이제 종합적으로 좀 봐주셨는데요. 이제 ADD 개발자로서는 그 당시 어떠셨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개발하기 전에 그 ROC 정할 때 독일 소나보다는 성능이 좋아야 된다는 게 저희들이 이제 명제였고요. 그다음에 해군이 그 잠수함부대에서 많이 협조를 해준 것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어뢰에 대한 신호를 좀 음향 신호를 좀 획득을 해서 그거를 좀 잘 알아야지 어뢰를 경보를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해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가 이제 노출이 되는 것이죠. 잠수함부대 입장에서는. 그래서 잠수함부대는 굉장히 난색을 많이 표했는데 저희가 창가 방패 개념으로 우리가 방패를 개발을 하면 또 창이 또 그만큼 또 성능이 올라가고 하니까 그렇게 설득을 하고 해서 해군이 협조를 해줘서 저희가 잠수함에서 어뢰를 쏠 때 음향을 획득을 해서 분석을 하고 그걸 이제 개발에 적용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다행히 저희가 그 시험평가 때 어뢰를 독일 소나는 잘 그 탐지가 경보가 안 되는데 우리는 자동으로 딱 이렇게 경보를 해서 굉장히 시험평가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저희가 해군에 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한 것이 그렇게 돼서 해군이 그런 과정에서 그 어뢰가 소나에 탐지를 안 되기 위해서 뭘 개량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도출이 돼서 어뢰도 성능 개량 쪽으로 가고 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 평가를 하면서 얻은 그 뭐 개발도 잘 끝났지만 또 군이 또 다른 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세계 네 번째 오토바이 소비국인 베트남. 베트남의 인구는 약 1억 명, 오토바이는 5천만 대로 베트남 국민 2사람 중 1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 하지만 그 많은 오토바이 중 베트남에서 만든 오토바이는 거의 없다. 베트남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흔히 혼다라고 부른다. 일본 브랜드인 혼다의 점유율이 무려 70%에 이르며 다음 순위도 야마하나 스즈키 같은 일본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다. 어쩌다 베트남 거리는 일본제 오토바이의 전시장이 되었을까? 그 배경에는 일본의 치밀한 정책이 숨어 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공적 개발 원조를 통해 베트남에 도로를 닦아주었고 정부와 관공서 공무원들에게 중고 오토바이 1만여 대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베트남 국민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공무원들을 보며 자가용 오토바이라는 꿈을 가졌고 여유가 생기면 오토바이부터 구입하게 됐다. 2000년 이후부터는 오토바이를 자국에서도 생산하고 있지만 여전히 80% 이상의 베트남 국민들이 일본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다.
당연히 그 많은 오토바이를 수리할 때 필요한 부속품 시장 역시 일본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중고품 무상 제공으로 시작된 일본 오토바이의 베트남 점령 전략은 사실 방위 산업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선진국의 후진국 진출 전략이기도 하다. 한 대의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수천 개의 부속품 도입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렇게 의존도만 높여갈 경우 국산화의 길은 점점 멀어지게 된다. 결국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신형 무기 체계나 그 부속품 역시 상대가 요구하는 가격과 조건을 감수하며 구입해야 하고, 그나마 제조국에서 수출을 금지할 경우 아무런 대안 없이 국가 안보의 균열을 지켜보아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엄청난 돈과 시간과 인력을 투자하고 수많은 실패마저 감수하며 무기체계 국산화에 매진해야 하는 이유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독자 개발한 능동형 헐마운트 소나 성과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나와주신 세 분의 패널이 정말 굵직굵직한 역할들을 이제 다 맡으셨기 때문에 평가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한대훈님께서 좀 평가를 좀 해주시죠. 예. 우선 뭐 직접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헐마운트 소나는 사실 선진국 수준으로 정확하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 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IT 기반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성능을 또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국산을 우리가 썼을 때 어려운 부분이 1970년대에 만들었던 소나를 결국은 우리가 80년대에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고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한 번도 성능 개량을 못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만든 기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첨단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성능 개량을 우리가 저비용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는 강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국내 연구 개발은 분명히 개발 실패라는 어떤 위험 요소도 분명히 갖고 있지만은, 우선은 절대적으로 운영 유지하는데 비용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기술을 또 축적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더 크게 나아가서는 뭐 고용 창출까지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한 3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운용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오 박사님, 이제 뭐 기술 개발적인 측면도 또 굉장히 좀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그 기술을 기반으로 저희가 과감하게 장보고 3 잠수함 소나를 저희가 개발을 하겠다고 과감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해군과 방사청에서 한번 해보자. 그때 이제 국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 잠수함 소나 개발을 착수를 하게 돼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하는 것이 기뢰 탐지 소나나 이런 고주파 소나 쪽은 이미 기술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소위함들이 이제 오랫동안 장비를 운영하면서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개량해주고, 결국 우리가 이제 국내에 여러 가지 소나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앞으로 성능 개량하고, 그다음에 차세대의 이런 네트워크 분산 센서망 소나를 하려 그러면 그 국내에서 개발한 소나가 아니면 여러 개 서로 다른 종류의 소나들이 네트워크로 모여서 운영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입을 해서는. 그래서 그런 차세대 미래 소나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다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정도는 돼서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이걸 조금 좀 싸고 성능이 좋게끔 좀 만들어서 우리가 제3국에 좀 수출을 하는 수출형으로 좀 해보려고 지금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이번엔 한성규 박사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헐마운트 소나를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기본 인프라 그건 다 갖췄고, 이제 경험도 갖췄고, 뭐 설계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생산 시설, 그다음에 검증 시설까지 다 갖췄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나라도 저기 좀 전에 목사님께 말씀하셨지만 함정은 수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 소나나 이런 전투체계는 수출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수출되는 함정에 탑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자연스럽게 미래형 소나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다 이제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